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설 연휴 둘째 날인 오늘 귀성 행렬이 본격화하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졌는데요. 고향 가는 길은 꽉 막혔지만 휴게소에서 만난 시민들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나 기자, 지금은 정체가 좀 풀렸습니까? 네, 새벽부터 시작된 귀성길 정체는 오늘 낮 12시쯤 가장 극심했다가 지금은 많이 풀린 상태입니다. 연휴 이틀째인 오늘 고속도로 휴게소는 귀성객들로 붐볐습니다. 아버님 만나고 또 유쾌하게 기분 좋은 명절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댁인데 경상남도 진주 칠암에 가요. 할머니한테 미역국 끓여달라 할 거예요. 오전 11시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7시간이 걸릴 정도로 정체가 극심했는데요. 현재는 요금소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40분, 광주까지 3시간 20분, 대전까지는 1시간 40분가량 걸립니다. 다만 일부 구간에선 차량들이 여전히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안서철육교 인근 부산 방향 도로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 인근에선 목포 방향 차량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데요. 오늘 전국 교통량은 500만 대 수준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5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 대가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귀성객들이 빠져나간 서울 도심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중국의 춘절 연휴가 겹치면서 유명 관광지에는 중국인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부산 바닷가엔 따뜻한 날씨에 나들이객들이 반팔 차림으로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연휴 풍경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고궁을 거닙니다. 포근한 햇살을 배경으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추억을 남깁니다. Yeah, it's definitely very warm. It's warm enough to wear this hanbok. 인사동과 명동 등 이름난 관광지는 춘절 연휴를 맞은 중국인들로 가득합니다. 不同国家的地域风情，感觉韩国，因为我也是第一次来，想体验一下这边春节有没有不一样的地方。 명동 거리엔 해외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노점상 메뉴판은 각국 언어로 번역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18도까지 오른 부산 해운대 바닷가는 계절을 앞서갔습니다. 외투를 벗고 백사장을 거니는가 하면 아이들은 반팔 차림으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부산 오니까 따뜻해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반팔 입고 왔어요. 발만 담그고 따뜻한 모래에 밟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이도 바다 좋아해서 계속 들어가려고 해요.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끼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선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설 당일인 모레는 전국의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가 서울 영하 2도, 강원 철원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설 차례상 차리려고 장 보다가 깜짝 놀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할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도 성수품 가격이 예년과 비교해서 많이 오른 건데요. 설이 끝나고 할인 지원도 사라지면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이틀 앞둔 서울의 한 대형마트. 차례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장보기에 나선 시민들로 종일 북적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1년 전보다 4% 올라 대형마트 기준으로 27만 원, 전통시장에선 23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더 많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안 해도 5, 60만 원이 들어져. 많다 보니까 먹고 또 조금씩 싸줘야 되니까. 기후변화로 농가 생산량이 떨어진 데다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차례상을 차리는 데 꼭 필요한 성수품 가격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해 설과 비교해 사과와 딸기는 각각 3%와 7%씩 올랐고
떡국 재료인 쌀 역시 20kg에 6만 원을 넘어서며 14% 이상 뛰었습니다. 소와 돼지, 생선 역시 많게는 10% 이상 가격이 올랐고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계란값마저 6% 가까이 비싸졌습니다. 명절은 물론 평소 식탁에도 자주 오르는 국민 생선 고등어는 평년보다 50% 이상 값이 뛰며 이른바 금고등어가 됐습니다. 정부는 주요 성수품에 대해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를 잡기는 역부족입니다. 할인 지원을 해줘도 저는 비싼 것 같더라고요. 이게 끝나면은 다시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은 내수 침체와 고환율이 이어지는 만큼 밥상 물가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 선거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죠.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해서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6.3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현역인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송원 기자가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했습니다.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서울. MBC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 선호도는 정원호 성동구청장 28%, 박주민 의원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권 후보 선호도는 오세훈 시장 23%, 나경원 의원 14% 순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정구청장 40%, 오 시장이 36%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KBS 여론조사에선 정구청장이 오 시장을 오차 범위 밖인 13%포인트 앞섰습니다. 다만 부동층이 20%로 두 사람 간 격차보다 커 판세는 유동적입니다. 또 다른 격전지 부산.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시장의 양자 가상 대결에선 전 의원이 오차 범위를 넘는 10%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49%,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39%로 각각 조사됐는데 통상적인 현역 프리미엄도 반영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야권 내부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4곳을 휩쓸었던 어게인 2018 악몽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관통하는 민심에서 대체적으로 이루어진 운동장이고 이 운동장의 기울기를 바꿀 만한 모멘텀은 선뜻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6월 지방선거 승패 기준은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라며 참패한다면 정치인 장동혁의 정치 생명은 끝장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명절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명절 이후 입법을 통해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강조했고 지방선거 준비를 시작한 국민의힘은 1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지역 리더를 찾겠다며 정부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명절 인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33가지 성과입니다. 코스피 최고치 경신과 국무회의 생중계 등 경제와 사회문화, 과학, 외교 안보 분야를 망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성과들을 공유하며 뒷받침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설 이후에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과 입법으로 답하겠다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고 황명선 최고위원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힘쓰고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 소원은 경제 회복입니다.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인물을 통한 변화와 미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기득권 정치인보다 새로운 지역 리더를 많이 찾게 될 것이라며 공천 기준을 과거가 아닌 미래에 두겠다고 했는데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당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장동혁 대표 체제 들어서 50% 가까이 늘어난 당비 납부 당원 수를 언급하며 깨끗한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올해는 제가 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극단 정치가 무너지는 날이 정치가 복원되는 날이라며 신기루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진심을 들여다봐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관련 메시지들이 매각 강요냐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집 팔라고 한 적 없다는 이 대통령의 해명에 야당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는데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투기 세력과 결탁해 정부 정책을 무산시켜 왔다고도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만 다주택자 관련 게시물 2건을 올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려는 거라며 다주택 매도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을 팔라는 직설적 요구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데 이어 당 대변인이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이라고 지적하자 재차 반박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할 때도 찍어달라는 직설적 표현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투기 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해왔다며 이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 년간 무산시켜 왔다고도 했습니다. 야당은 매각 강요가 아니란 이 대통령 주장은 정책 실패 책임을 회피하려는 유체이탈식 화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SNS에 이 대통령 퇴임 땐 분당 아파트가 재건축 공사 중이라며 살지도 않을 똘똘한 한 채로 수십억 재건축 이득을 노리는 부동산 불로소득 투자 아니냐고 했습니다. 매각 강요가 아니라는 말장난식 반박을 하는 건 결국 지금 현재 비거주 장기 보유 중인 본인의 자신 분당집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야말로 부동산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며 본인들 다주택엔 입 닫고 1주택자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건 경이롭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현장 기자들에게 정치권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뉴스더 시간, 오늘은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언론 보도를 직접 비판을 했는데 일부 언론이 투기 세력과 결탁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도 있었어요. 네, 해당 내용의 실제 사례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언론 보도, 특히 부동산 관련 보도에 대한 이 대통령 불신의 정도는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을 듯합니다. 네. 특히 일부 언론의 공격으로 수십 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산되어 왔다고 언급한 대목도 있었는데요. 과거 진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언론 보도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언론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식으로 다뤄버리죠. 시장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패하라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 언론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이 대통령은 지자체장 시절부터 이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고 대선 후보 시절엔 언론은 늘 나만 욕한다고도 했었습니다. 최근엔 설탕 부담금 관련 논란과 사법 리스크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이 불만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책 관련 SNS 글에선 경제지 기사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네. 여권에선 이른바 투기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데 설 연휴를 앞두고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이렇게 강도 높게 또 직접 내고 있는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에 이 부동산 이슈를 올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연휴 이후인 2월 말은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의 주택 수요가 움직이는 시점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시장은 심리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 부동산 정책 성패에 여론의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얘기도 해보죠. 서울과 부산 민심이 이번 선거 바로미터가 될 전망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좀 불리한 흐름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서울시장 선거 전망이 접전 양상이란 조사 결과를 전해드렸는데 민주당 소속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선 지지율 하락 추세 자체가 더 큰 부담인데요. 특히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에서조차 당 지지율이 민주당과 동률로 나온 결과는 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쇄신과 변화를 약속했지만 이 끝을 모르는 내부 갈등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됐던 유승민 전 의원은 당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이 분열된 상태로는 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며 불출마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참 이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 상황, 이 연휴 이후에는 좀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윤리위원회 징계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 측과 친한계의 전선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장 대표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때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도와줬다면 지금쯤 당대표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직격했는데요.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지원 유세 당시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이름이 적힌 옷으로 갈아입었던 장면을 공개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설 연휴가 끝나면 당명 교체와 함께 중도 확장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친한계와의 갈등, 더 나아가 오세훈 시장과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지지율 회복 여부가 좌우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 소원법에 대해 법원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인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소원이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을 재현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여당이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재판 소원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 재판 소원이 위헌이라는 대법원과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법원 내 반발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는 재판 소원을 도입하면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이 재현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모성준 부장판사는 어제 법원 내부망에 조선시대엔 재판 관할 경계가 모호해 백성들이 같은 사건으로 여러 관청을 돌며 재판을 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그 결과 거듭된 송사와 불복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종식한 게 헌법 제정 당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 체계를 완성한 거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1, 2심 법원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전폭 투입해 소송 지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재판 소원이 도입되면 헌법재판소 출신 전관 변호사가 특수를 누릴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네, 가족들이 모여 즐거워야 할 설 연휴. 첫날부터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서울 강남에서 20대 여성이 차량을 역주행하다 멈춰서 있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는데 이 여성 만취 상태였습니다. 피해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졌고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깜깜한 도로 위 흰색 포르쉐 한 대가 거침없이 달려오더니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들어섭니다. 유턴 신호를 기다리던 검은색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을 받은 차량은 뒤로 밀려나며 180도 가까이 회전합니다. 놀란 행인이 사고 차량으로 다가가 상황을 살피고 곧이어 경찰차와 소방차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인 20대 여성을 현장에서 연행합니다. 설 연휴 첫날이던 어제 아침 7시쯤 서울 강남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역주행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어 자칫하면 보행자가 다치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여성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앞 범퍼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깨졌습니다. 최근 5년간 역주행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약 3배 높습니다. 경찰은 역주행한 여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네, 대전에서는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던 50대 만취 운전자가 시속 150km가 넘는 질주를 이어가며 경찰과 10km 넘는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경남 거제 터널에서는 음주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피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이어서 강석 기자입니다. 1톤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경찰이 따라가 보지만 시속 150km 넘는 속도로 질주를 이어갑니다. 커브 구간에서 가드레일과 부딪혀 불꽃이 튀고 견인차까지 앞세 막아보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이제 잡았다 싶어서 섰는데 이제 경찰관님도 이제 V자로 이제 막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를 제 차를 치면서 튕겨 나간 거예요. 막다른 산길에 다다르고 나서야 멈춰서는데 차에서 내린 5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어제 자정쯤 대전 유성의 한 도로에서 주차 차량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는 대전과 충남 공주를 넘나들며 경찰과 14km 넘는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교통섬 옆에 흰색 SUV가 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만취 상태의 20대 운전자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 충격에 전신주 곳곳이 파손됐고 도로 경계석도 부서져 나갔습니다. 경남 거제에선 30대 음주 운전자가 몰던 SUV가 터널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 사고 비율은 7%대였지만 설 연휴 기간엔 11.2%로 1.6배나 높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밤 늦게까지 술을 먹게 되고 또 과음을 하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이 숙취로 인한 사고도 위험해지고. 경찰은 설 연휴 기간 상시 음주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찰이 단속을 벌인다고 해도 음주운전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강력 조치에 나섭니다. 오는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에는 알코올이 감지되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김준석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차량 운전석에 음주 측정기와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입니다. 오는 10월부턴 5년간 2차례 이상 음주로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하면 본인 소유 차량에 이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출발 전 음주 측정을 해야 하고 알코올이 감지되면 다른 사람도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입에 머금은 뒤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기에 실패라는 문구가 나오고 시동은 걸리지 않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사람이 맞게 운전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랜덤 테스트라는 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간 내에 하지 못하시게 되면 차량이 이제 깜빡이가 켜진다든지 이제 경적이 울린다든지. 200만에서 300만 원 선인 설치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고 면허 취소 기간만큼 달고 다녀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2023년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 등의 차량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동종 범행으로 재범한 경우 또 0.2% 이상 재범한 경우 등 기준을 강화해서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된 압수 차량은 1,700대가 넘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요즘 2030 세대 사이에서 감자튀김을 함께 먹는 이른바 감튀 모임이 인기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감자튀김만 먹고 헤어지는 건데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트렌드 리포트 요즘, 오늘은 오현주 기자가 새로운 모임 트렌드를 소개해드립니다. 평일 저녁 7시, 한 햄버거 가게에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 닉네임 체크 한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0대부터 30대까지 직종도 다르고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모인 이유는 오로지 감자튀김 때문입니다. 감튀 나왔습니다. 와. 쟁반 위에 감자튀김을 가득 쌓아놓고 준비한 각종 소스에 찍어 먹으며 맛 평가가 이어집니다. 좀 바삭하네요. 감자튀김 취향이나 좋아하는 아이돌 등 무겁지 않은 소소한 대화가 대부분입니다. 감자튀김을 같이 먹어야 또 사실 맛있거든요. 같이 또 찍어 먹으면서 그런 이런 소소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여기 나와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감튀 모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얘 때문에. 아, 그래요? 너무 요즘 핫하고 저도 감튀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SNS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이 감튀 모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규칙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신상 정보는 공유하지 않고 뭐 2차는 좀 잘 하지 않고 바로 해산하고 이런 문화로 유지하고 있긴 한데 다른 거랑 얽힌 부담이 별로 없고 그냥 순수하게 술래잡기와 비슷한 경찰과 도둑놀이부터 빵집 술래, 동네 쓰레기 줍기까지 낯선 사람과의 초단기 모임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건 저렴한 비용과 부담 없는 관계 때문입니다. 단발성으로 모여서 서로 정서적으로 교류를 하고 끈끈함과 따뜻함을 느끼되 책임을 동반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선호하는 거죠. 인간관계도 실용적이고 간편한 걸 선호하는 2030 세대들이 새로운 모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해외에서 인기 있는 K푸드 소식이 새롭지 않은 요즘인데요. 최근 미국 뉴요커들에게 곽광받는 K 간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식 군고구마인데 SNS를 타고 맛있게 굽는 법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기일까요? 이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맨하튼 한복판의 한 카페. 오븐 안에서 황금빛 고구마가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And they sell Korean-style roasted sweet potatoes. It's usually roasted over charcoal or stones to enhance its natural sweetness. 모락모락 김이 나는 겨울철 별미 군고구마가 뉴요커 직장인들의 든든한 한 끼로 인기입니다. Oh, it smells incredible. 가격은 개당 3에서 5달러 수준. 처음엔 일부 한국 마트에서 팔기 시작했는데 샐러드 한 그릇이 20달러까지 치솟자 이른바 가성비 점심으로 떠오른 겁니다. SNS에는 버터에 치즈까지 군고구마를 맛있게 먹는 꿀조합이 돌고 있습니다. Next, we're going to put our sweet potatoes in the ice bath for 2 minutes. Kimchi, the perfect bite. This is insane. 군고구마의 원조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급상승 중입니다. 카페들은 너도 나도 유명 산지 고구마를 넣은 음료와 디저트 등을 계절 메뉴로 내놓고 있고 편의점들도 저마다의 비법을 자랑하며 군고구마 물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하루에 평일 같은 경우는 60개에서 80개까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고창에서 생산된 고구마를 80도에서 155분 조리하기 때문에 맛은 물론 건강을 챙기는 소비자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주로 다이어트 할 때 고구마 먹고 집에서는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해 먹을 수 있는데 밖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고물가 한파가 몰아친 올겨울 군고구마 한 입의 온기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정부가 14년 동안 막아왔던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다소 갑작스럽게 점화됐는데 소상공인들과 노동계는 쿠팡을 잡으려다 소상공인들만 죽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쟁점 무엇인지 산업부 장동욱 기자와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규제를 풀겠다고 법안 검토까지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나서게 됐는데 먼저 배경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그리고 함께 불거진 시장 독점 논란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한다며 정부가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가로막은 게 지난 2012년인데요. 이후에 그 빈자리를 쿠팡이 꿰찼습니다. 국내 유통업체가 할 수 없는 새벽 시간대 배송을 무기 삼아 온라인 쇼핑을 장악하면서 이렇게 대형마트 전체 매출을 넘어서는 유통 공룡으로 성장한 겁니다.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되어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데 쿠팡 사태 이후에 정치권에서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면서 유통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네, 그동안 국내 업체들만 새벽 배송의 규제를 받다 보니 역차별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잠잠히 있다가 이렇게 나선 이유,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정부와 여당이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쿠팡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사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판단 속에 정부와 상의 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의 요구에도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정치권에서 우리 정부의 쿠팡 탄압론까지 연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쿠팡 로비에 의한 것으로 보고 괘씸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다 보니 쿠팡 성장의 토대가 된 새벽 배송 규제를 풀어서 타격을 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새벽 배송의 규제를 풀면 쿠팡이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는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업계에서는 유통시장의 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특히 신선식품류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국내 대형마트들은 이미 신선식품에 특화된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 배송 시스템만 보강하면 쿠팡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소비자 여론 역시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60%가 넘는 응답자가 선택지를 넓히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에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탈팡을 하려는 욕망은 생겼잖아요.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빠른 배송을 참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마켓쉐어를 다시 좀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런데 이제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뭔가요? 소상공인들은 쿠팡을 규제하랬더니 애꿎은 상인들 밥그릇만 빼앗으려 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이 허용되는 순간 신선식품과 생필품이라는 마지막 생존권까지 대기업에게 빼앗기는 노동계 또한 쿠팡 새벽 배송 노동자들의 죽음을 다른 업체들로까지 확산시키려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논의는 또 하나의 과로사 정책입니다. 쿠팡의 불공정한 무규제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그 부담을 유통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인데요.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당정은 상생안을 마련해서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있는 상황인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유통업계가 경쟁력을 갖추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잘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2031년까지 늘리기로 한 의대 신입생 3,300여 명 가운데 90%에 가까운 2,900여 명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벌써부터 지역의사 전형을 염두에 두고 지방 유학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포커스는 차정승 기자가 지역의사제가 부른 기현상에 맞춰봤습니다. 충남 천안의 학원가. 수강생들이 오가는 학원 외벽엔 의대 합격자 수를 전면에 내걸거나 의대 합격 비밀을 알려주겠다며 홍보하는 곳도 있습니다. 고성 올라간 아이 같은 경우는 부처동지에서 왔어요. 내신 때문에 정부가 향후 5년간
2,900여 명을 지역 의사제 전형으로 뽑겠다고 하면서 지역 학원가의 의대 입시 바람이 다시 거세진 겁니다. 성적 별로 안 나왔던 친구들도 의대에 노력할 수 있을 거예요.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지만 수도권보다 경쟁이 덜할 거라는 예상에 충남 천안과 아산, 경기 남양주, 제주 등지엔 벌써부터 이사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전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권에서도 온다는 얘기가 점점 들리긴 해. 무조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학 생활을 해야 될 건데 의대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아이가 원한다면 그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일부 지방고등학교의 경우 지역 의사제에 농어촌 전형까지 적용할 수 있어서 의대 진학의 기회가 크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서울 대형 입시학원들도 다음 달 지역 의사제 전형 관련 대규모 입시 설명회를 예고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 수도권 학원들도 지역에 직접 내려가서 의대반이라든지 편성하는 학원들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달리 의대 입시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 단순히 의사를 지역에 보내는 방법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역 간 의료 편차 심화 등 또 다른 역차별로 이어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건강을 챙기려고 일부러 짬을 내서 걷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엔 하루에 일정 걸음 이상을 걸으면 돈을 주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체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운동을 독려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그게 뭔지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3355 길을 걷습니다.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걷다 보면 추위도 있습니다. 지금 눈이 쌓여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충북 괴산군은 하루 7,000보 이상 걷는 주민들에게 500원, 한 달 최대 10,000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이번 달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 돼 괴산군 인구의 9%에 가까운 3,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또 하루 500원씩 상품권으로 들어오니까 재밌어요. 운동도 되고 통장 부자도 되고 재밌습니다. 서울시도 손목 닥터 앱을 통해 하루 8,000보 이상을 걷거나 체력을 측정하고 잡곡밥을 먹는 등 미션을 성공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조사 결과 월 평균 8,000보 이상 걸은 이용자들의 체중 개선 효과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들여 시민들의 건강 챙기기에 나선 건 이유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고 지역 경제까지 더 활성화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도 있어 지자체들의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세계 최대 안보회의, 뮌헨 안보회의가 독일에서 열렸습니다. 사흘 일정으로 마지막 날 세션이 진행 중인데 미국에 대한 성토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은 유럽과 밀착하며 우군 확보에 속도를 냈습니다. 신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을 향한 날선 비판 속에 시작한 뮌헨 안보회의. Vielleicht schon verspielt. Und wir glauben nicht an Zölle und Protektionismus, sondern an freien Handel.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정상들은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력 안보를 주문했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선 주자까지 가세해 트럼프 대통령 이후를 보자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Donald Trump is temporary. He'll be gone in 3 years.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유럽과 미국은 함께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그러면서도 트럼프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 재편을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But we will always be a child of Europe. Under President Trump,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once again take on the task of renewal and restoration. 미국과 유럽의 틈이 벌어진 사이를 중국은 파고들었습니다. 독일, 프랑스와 첫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 등 연쇄 회동에 나서며 미국 일방주의와 대만 문제를 견제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直接挑战中国的主权，直接挑战台湾已经归还中国的二战的秩序，直接背弃了他对中国所做出的一切承诺。谢谢。 중국은 또 미국과 공존할 수 있지만 이는 미국에 달려 있다며 대만 분리 시도가 충돌을 부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반이민 정책과 이민 단속국의 강경 진압에 대해 우리가 믿는 미국이 아니라고 지적했는데 자신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게시물에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인데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원숭이 몸을 합성한 장면이 포함돼 논란이 됐습니다. 당사자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There's this sort of clown show that's happening in social media and on television. I don't think the majority of the American people approve of this, is because ultimately the answer is going to come from the American people.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용도라고 꼬집으며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도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두고 인종차별이란 논란이 일자 백악관은 가짜 분노라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조차 비판이 커지자 결국 하루 만에 삭제하고 직원 실수였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트럼프 정부의 강압적인 이민자 단속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he rogue behavior of agents of the federal government is deeply concerning and dangerous. Citizens saying this is not the America we believe in. 특히 어린 자녀로 부모를 유인하고 무고한 시민에게 무력을 동원했다며 평화 시위로 맞서 싸울 것을 독려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TV조선은 지난 2월 12일 뉴스9 1.20 유죄 김용 국회서 조작 기소 북콘서트 제목의 리포트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행사를 주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인 지난해 8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석방에는 앞선 두 차례와 달리 전자장치 부착 조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과 시청자께 사과드립니다. 설 연휴 시작부터 짙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청정한 북서풍이 불어들면서 내일부터는 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최근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온화했지만 내일 아침 기온은 다시 영하로 떨어지겠고요. 남은 연휴 기간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함을 달래줄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눈이 제법 많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최고 10cm,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1에서 5cm,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도 약한 눈과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대구는 1도로 오늘보다 낮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과 광주 8도, 창원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5일 일요일 뉴스7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